6인의 마감 전략이었고요. 지수를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936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4.63포인트, 0.93% 상승, 5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고 502.79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이 상당히 화려하고 IT 부품 관련주들, 오늘 모바일 부품주들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뭐 시장을 돌파구를 좀 잘 찾아준다면 우리한테는 뭐 나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버나잇 승부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팀들 성적표 봐야 되는데 화요팀들 요즘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광화문지점 오기철 차장이 어제 ELK 얘기했습니다. ELK 오늘 어떤가요? 6%군요. 네, 좋습니다. 정용현 KTB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연구원은 플랜티넷을 얘기했는데요. 2%, 합산하면 8%. 화요일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번엔 또 신흥 떠오르는 신흥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수요팀들 연결합니다.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에 임대혁 과장이 먼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로 좀 유명했죠. 근데 이제 요 종목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또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고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한 4% 정도 수준인데 좀 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좀 단기로도 그렇고 내일 당장도 그렇고 중장기로도 이게 지금 회사가 펀더멘탈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좀 대표이사가 전직 대표이사의 좀 매니지먼트 리스크, 그러니까 신뢰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또 탑엔지니어링하는 회사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신뢰를 많이 뺏기면서 시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종목 자체가 조금 죽어 있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번에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1차 벤더로 등록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기사에도 나와 있죠. 등록되면서 기존의 삼성 광통신으로 좀 인가공 형태로 조금씩 하던, 그러니까 매출에서 큰 비중이 없었던 그런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 이제 삼성 광통신이 삼성전자로 흡수되면서 이게 삼성전자로 직납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바로 1차 밴드로 등록이 됐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양산 그리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밴더 등록 이후에 지금 물량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로 지금 갤4 또 신 모델이 나오고 하는 이후에도 계속 파워로직스 이 회사의 카메라 모듈 납품 물량은 계속 증가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 보회로 또한 지금 옵티머스 뷰라든가 이런 LG 쪽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갤3, 갤노트2 뭐 이런 데도 계속 모델 수와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실적에서 턴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과거에 이제 적자하던 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펀더멘탈적으로 확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작년 4분기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 보시면은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이제 싼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오늘 만약에 많이 올라서 좀 손대시기 어려운 분들, 내일 뭐 또 이후에 조정 시에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지금 뭐 몇 프로 올라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닐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제가 6,000원 선정했지만은 이후에 아마 올해 내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버나잇 승부주 오늘 수요팀 첫 번째 종목은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임대혁 과장이 파워로직스. 오늘 주가가 한 8%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 10일 동안은 4일 올랐군요. 투자 심리는 40이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문가 연결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신규 편입된 전문가인데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영업부의 김성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네. 목요일을 겨냥한 기업,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자, 저 역시도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중에서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인터파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파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도서, 쇼핑, 엔터를 합병을 한 인터파크 INT라는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2011년 12월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지금 덩치를 키워놨었고, 그리고 기타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실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인터파크 INT를 중심으로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법 이익이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기타 일회성 이익까지 상당히 좀 크게 200억가량 지금 유입이 되면서 작년 한 해 대략 400억 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이러한 일회성 이익이 작년 200억에서 올해는 한 40억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실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 시장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인터파크 쇼핑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영업 호조를 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원화 강세 속에서 여행객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투어 부분이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형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비롯한 엔터 부분 역시도 실적에 크게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역시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지분법 이익이 작년에 대략 한 9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130억가량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작년에 이 나머지 기타 자회사들, 뭐 시어터와 같은 이런 자회사들이 4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반대로 40억 수준의 지분법 플러스 이익이 기록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본격적인 자회사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기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유사 기업과 비교시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 대략 퍼 관점으로만 본다면 한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 또 주가도 또 많이 최근 3개월간 많이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3개월간의 좀 나름의 좀 조정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기관들은 6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뭐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3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주가 수준은 최근 매수 단가,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평균 매매 단가의 좀 아래에 있는 위치라고 본다면은 뭐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버나잇 승부주 두 번째 기업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영업부의 김성준 차장은 인터파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